48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차 최고위원회 회의합니다. 먼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과무당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의당의 기성 정치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87년 개원 이후 가장 빠른 개원을 주도한 것처럼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두 개의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이 바로 분노와 좌절입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괴한에게 영국 하원 의원이 피살당했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심해진 실업과 재정 위기가 이 참혹한 사건의 근본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마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등산로와 도심 곳곳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범죄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분노와 좌절의 산물이 아닌가 유추해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이러한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갈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는 이번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게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법엔 청문회 활성화만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오전에 상임위하고 오후에 대정부 질문하자는 안도 거부된 것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던 3월과 5월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연중 상시국회안도 거부되었습니다.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무리해서 민생 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하자는 안도 거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국회의 입법 활동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 절차 만들자는 안도 거부됐습니다. 국회가 민원과 청원을 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처리하자는 안도 마찬가지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바로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겁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겁니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거부한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제위하도록 국회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을 국민의 대표, 국회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됩니다.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절박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 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리와 행진곡 재창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인데 11일 공수여단의 금남로 행진을 기획한 보훈처에는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을 당장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함으로써 스스로를 관변단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은 재계가 정부와 결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꼭두각시를 자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상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 가운데 60%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관변단체성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산하 기업들에게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라고 독려해야 마땅합니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 정책은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7월 1일 전면 시행 방침은 철회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지 220일째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UN 인권이사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역사에 대한 특별보고가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을 예로 들며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10m 거리에서 10기압의 물줄기를 맞을 경우 시속 160km의 야구공을 맞은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조준해 발포하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UN 보고서를 곱씹어서 시위 현장에서 살인적 물대포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오늘 오후에 박지원 대표께서 상을 받으시네요. 한국지역시민협회가 주는 지구촌 희망펜상을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하는 국회, 또 상생의 국회를 받으시는데 더 큰 활약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대출 1호로 지목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진 사퇴는커녕 또다시 5.18을 모독하는 기획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남로에서 제11 공수 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 기념시가 행전을 개혁할 수 있는지 그 발상 자체를 의심합니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문제처장. 청와대는 왜 감싸고 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박수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야 3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토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야당 수석 회담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